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횡보 양상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중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꽤 의미가 큰 소식들, 임팩트도 잠재력도 있는 큰 소식들이 하나둘 더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 모두를 힘겨운 시간으로 몰아넣었던 거시경제 변수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는 소식들이 계속 하나씩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몇 주 안에 전화회담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다시금 제시됐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의 대중 관세 완화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완화 의지를 꽤나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3연임을 결정하게 될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손해볼 건 없는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미국의 중간선거와 중국의 당대회가 모두 11월 초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블링컨 국무장관의 말처럼 몇 주 안에 던져질 수도 있는 상황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산업 비전과 관련해서는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 꽤나 긍정적인 의지를 내비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건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인데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암호화폐가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시기가 올 것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인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기존 카드업계 거대 기업들이 본격적인 암호화폐 시제를 준비하고 있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데 특히나 마스터카드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산업의 숨은 설계자로 불릴 정도로 이미 이 시장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기업입니다. 이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암호화폐 업계의 상징적인 기업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지분 절반을 소유한 최대 주주 다름 아닌 마스터카드입니다. 세력들의 세력으로 불리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사실상의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마스터카드다. 참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은 그런 내용입니다. 리플 소송은 정말이지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리플 측이 SEC를 꽤 강하게 비판하면서 법원에 긴급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캘린더 일정상으로는 7월 12일까지 전문가 증언들 가운데 뭘 채택할 것인지를 놓고 각자의 입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SEC가 전문가 증언을 놓고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문가의 개인 정보는 물론 이에 대한 비판까지 SEC에 대한 비판까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긴급 브리핑을 요청한다. 이번에 리플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입장문의 핵심입니다. 상황이 참 정말 많이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반기에 의미 있는 랠리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를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1,300 위에서 종가 마감하는 것에 실패하면서 다시 $1,000 초반으로까지 후퇴할 수 있다는 점을 코인텔레그래프가 몇 명 분석가들의 멘트를 인용해서 분석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의 전제 조건으로는 $1,200 저항선 돌파가 지목됐습니다. 많은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소폭 하락세를 확인하면서 $1,100 중반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00 저항선 돌파 여부가 상당히 주목됐었는데 아쉽게도 저항선을 뚫어내고 난 뒤에 그걸 유지할 만한 모멘텀을 찾지는 못한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더리움이 $1,300 위에서 종가 마감하는 것에 실패하면서 분석가들이 추가적인 하락을 예측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을 위한 두 번째 공개 네트워크 세폴리아 테스트 병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뒤에 $1,280 근처까지 상승했지만 7월 10일에는 일일 최저치인 $1,153를 기록했다.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 페라스의 분석을 인용했는데 그는 이더리움이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 잠재적으로는 강세가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은 충분하지가 않다. 추가적인 후퇴가 이루어진다라면 $1,020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프라피블루의 경우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더블탑 패턴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후퇴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니카 데슈마루의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지난 몇 주 동안 1050달러에서 1245달러 이 사이에서 거래됐다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1200달러 저항을 돌파해야 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이더리움 일간 차트를 보면 1050달러에서 1100달러 부근이 지지 구간으로 표시가 돼 있고 1245달러 저항을 뚫어내야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50달러 바로 언저리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상황 자체가 꽤나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이라는 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시경제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 여러 지표들 발표와 더불어서 중기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전화 회담이 나름 시장의 반등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두 정상의 전화 회담이 몇 주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몇 주 안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가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할 수 없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 정부 시절 부과한 대중 관세와 관련해서 일부 완화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라는 전망과 맞물려서 이런 멘트가 나오다 보니까 과연 두 정상의 전화회담 시점이 언제쯤 될지, 어떤 내용들을 도출할 수 있을지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아직 관세 인하와 관련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나름 신중한 스탠스를 보였지만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류허 이 중국 경제부총리가 화상회담을 갖는 등 사실상 물밑에서는 관련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회담을 통해서는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단계에서는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중 관세 완화를 나름의 선물로 제시할 수가 있고, 미중 갈등의 최대 화약고로 꼽히고 있는 대만 이슈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한 발 물러설 가능성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든으로서는 경색된 양국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면서 나름 내부적으로 최대 현안인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도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 역시 미국과의 극단적인 갈등 양상을 회피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3연임을 앞두고 나름의 외교력을 선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도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게 되는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도 모두 11월 초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국 정상이 7월이나 8월 사이에 전화통화를 통해서 나름의 실리를 챙기고 11월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웃으며 오프라인 회담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라면 글로벌 리스크가 완화되는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의미 있는 호재성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단기적으로는 몇 가지 거시경제 지표, 또 중기적으로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 좀 장기적으로 비전과 관련해서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횡보가 꽤나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두 거대 기업들이 본격적인 암호화폐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가상자산 결제에서 다른 법정 통화로 바꾸는 과정을 생략하는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다. 두 기업은 고객이 새로운 가상자산 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 발행사에서 결제 금액 상당의 스테이블 코인을 바로 판매자의 은행 계좌에 전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간소하게, 편안하게, 편리하게, 안정적으로 믿을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자의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중개 과정 없이 직접 현지 법정 통화로 바꿔서 판매자 계좌로 전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테라 루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결제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다라면서 카드사들이 준비하는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가 일반 상품과 서비스 결제까지
확대된다라면 국제 결제 시장에 새로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업계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는 거래 안정성으로 지목했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기존 카드업계 거대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대를 준비하고 있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마스터카드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산업의 숨은 설계자로 불릴 정도로 이미 이 시장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상황을 상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가 왼쪽에 있는 이미지인데, 화면에서 보면 암호화폐 업계의 가장 상징적인 영향력 있는 세력으로도 불리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는 곳이 다름 아닌 마스터카드이고, 마스터카드의 지분 구조를 보면 미국 4대 상업은행인 웰스파고를 비롯해서 유니온뱅크, HSBC, 시티뱅크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투자한 또 다른 대주주, 다름 아닌 세계 2위 증권거래소 나스닥입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세력의 세력으로 불리기도 하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 주변을 보면 이렇게 세계적인 증권거래소, 투자은행, 신용카드 기업, 기존 레거시 금융이 아주 복잡하게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터카드가 지금 이런저런 일을 하는 건 단순히 미래 혁신 산업에 대한 대비를 이제 좀 해보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동안 산업의 뒤편에서 설계자로 일을 하다가 이제 서서히 전면으로 나서는 상황, 이런 상황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미지를 다시 보면 이름 들으면 알만한 업계의 상징적인 기업들이 상당 부분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코인데스크와 그레이스케일을 소유한 것을 비롯해서 수십 개 기업에 직접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곳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리플과 지캐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비트코인도 암호화폐 산업도 결국 제로로 수렴할 것이다 이런 주장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 이미지에서 보이는 수많은 기업들이 직접적인 충격을 받으면서 세계 경제가 휘청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레거시 기업들과 암호화폐 기업들은 이미 아주 깊이 연결돼 있다라는 점, 마스터카드는 이런 상황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점, 이 정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장이 망할 것 같아서 매일 밤 너무 불안하다, 이런 분들은 요즘 금리도 좋으니까 정기적금을 넣으시면 딱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어서 리플 소송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리플 소송 진행되는 걸 보면 이 소송이 대체 어떤 결과로 마무리가 될지 너무너무 궁금하게 여겨집니다. 이번에 리플이 SEC가 하는 꼬라지를 진짜 더는 더러워서 못 보겠다라면서 법원에 긴급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하도 이상한 짓을 하니까 리플 측도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렇게까지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번 리플의 긴급 브리핑 요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캘린더 일정과 그 의미를 우선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월 12일은 우리가 몇 차례 짚어봤듯이 양측의 전문가 증언에 대해서 어떤 걸 배제할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걸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 각자의 입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데드라인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로 다시금 의견을 주고받는 게 두 번 진행이 되는데, 이게 각각 8월 9일과 8월 30일이 데드라인입니다. 이제 이걸 싹 다 마치고 나면 9월 13일부터 본격적인 약식재판 브리핑이 이제 개시가 됩니다. 전문가 증언을 놓고 그 신빙성을 판단해서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지금 이제 진행돼야 하는 과정인데, 이건 미국 연방법의 증거 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 용어로는 도버트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뭔 소리냐? 그러니까 지금 SEC와 리플이 최근 몇 달 동안 죽어라 서로 물고 뜯으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게 SEC의 전문가 증언 내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초기 XRP 투자자는 XRP 코인을 산 게 아니라 투자 계약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SEC 측 전문가 증언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 XRP 홀더들이 열받아서 우리는 투자 계약으로 바라보고 XRP를 매수한 게 아니다, 우리의 입장을 법원에 직접 제출하겠다,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이 과정에서 지금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 존 디튼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SEC가 계속 전문가 이름 공개도 안 된다, SEC에 대한 실질적인 비판이 공개되는 것도 안 된다, 이따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잘 접점을 찾아보려던 리플 측이 도저히 이제 못 참겠다, 그래서 이번에 도버트 챌린지 데드라인을 하루를 남겨두고 법원에 긴급 브리핑을 요청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SEC는 행여 법원이 XRP 홀더들의 입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이 과정에서 SEC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진 부분들은 절대 밖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따구 소리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참 일관적인 것이기도 한 게 이것도 공개 못해, 저것도 공개 못해, 법원이 공개하라고 못해도 공개 못해, 이런 일관성의 연장선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짜 리플 소송의 최종 결과 어떻게 나올지 정말이지 너무나 궁금하게 여겨집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